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랬고요. 자, 의,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다. 큰 의미 없고요. 자, 넓은 의미로는 조직법적 관계도 포함을 하지만 이 조직법은 우리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좁은 의미로 협의로 주체와 상대방이 국민 간의 법률관계, 작용법적 관계만을 우리는 공부하면 될 거다. 자, 이 작용법적 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죠? 공법관계니까 줄여서 우리는 행정법관계라고 표현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이걸 틀리게 내지는 않으니까. 다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어떤 행정작용에 근거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그 공법이 지배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다. 공법관계. 그런 것 같아요. 2번. 사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걸 사법이라 하고, 그런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자. 그 말이네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되는데, 1번. 영미법계의 법 이론론이나, 자,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법이 하나예요. 공법, 사법 나누지를 않는다. 그래서 일원론이라 그런다고.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죠. 법 2원.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2원론에서는 공사법을 구별을, 영미법계는 부정하고 대륙법계는 공사법의 구별을 긍정하고 있다. 이 말은 이해를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륙법계가 공사법을 구별하는 나라고 영미법계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꿔 쓰면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구별해야 될까요? 소송 수단이 다르다 이 말이야. 공법관계에서의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사법관계에서의 다툼은 민사소송 절차로 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적용 법리가 다르다. 공법관계에는 공법을 적용해야 되고, 둘째 줄에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되니까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도 알겠지만 우리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실보상이라는 이런 손해전보제도가 특이하게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1번, 2번만 소송수단 적용 법리만 동그라미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적인 경우에는 절차를 강조하죠. 절차법이 있고요. 사법에는 그런 절차라는 게 없어요. 계약을 맺는 절차 이런 건 없어요. 자, 됐고요. 구별의 기준은, 자, 옛날에 주체설이 있었어요. 구주체설이에요. 이거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 한쪽 당사자가 하여튼 행정 주체이면 공법관계라고 보자는 견해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인 상호간이면 사법관계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까 했죠? 행정 주체도 아까 물품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랬죠. 한쪽 당사자가 분명히 국가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공법관계라고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정도. 중요하진 않아요. 이익설은 공익과 관련되면 공법,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면 사법. 말은 좋아요. 성질설은 상하관계, 위에서 내려오는 권력관계면 공법관계, 대등한 관계면 사법관계. 자, 이렇게 보자는 게 성질설. 그 다음에 리얼, 귀속설, 신주체설은 국가 권력 주체만을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보면 공법관계, 행정 주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법관계. 자, 위에 거는 뭐예요? 행정 주체만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면 공법, 그 밑에는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주체면 사법.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돼요. 뭐 이상한 말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B의 독일의 전통적 태도, 동그라미. 독일의 전통적 학설이에요. 우리나라 학설이 아니고. 그 외에 뭐 생활관계 아예 구별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론이죠. 결론. 결국은 뭐냐 이 말이야. 어느 설도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다.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설을 종합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자, 복수기준설이 그러니까 통설 판례다 이 말이야. 비교, 복수기준설이 아니라 귀속설,
다른 말로 신주체설이 통설 판례다 그러면 그건 독일 얘기죠. 그런 사람은 독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신주체설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적이 독일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일반적 견해가 복수기준설이에요. 귀속설이 아니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에 봤을 때 뭐 강제할 수 있다, 벌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공법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구체적 규불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체적인 문제 영역에서 왼쪽은 공법관계라고 본 거, 오른쪽은 사법관계라고 본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자, 별표 3개예요. 왜? 거의 2년에 한 번꼴은 나와요. 다음 주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가 공법관계를 배워요. 이 애들이 다 나와요, 곳곳에. 그럼 당연히 공법적인 관계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법적인 관계라고 또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례를 익히면서 이거는 사적인 거지, 사적인 거지 익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배우고 왔으니까 공법관계 쭉 읽어보고 그래 이거 당연히 공법관계지. 이거는 뭐지? 체크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파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두 문자를 따서 뭐 외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신기해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포인트만 가르쳐 두죠. 지금은 모르는 얘기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부산광역시장이나 조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한당한 사람이 있겠죠. 자, 국가가 무슨 청사를 짓는다고 입찰에 참가하래요. 이제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 건물을 이제 입찰에 참가하면 나는 100억에 지주겠다, 누구는 90억에 지주겠다, 나는 150억에 지겠다 이제 견적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국가가 하나를 가장 잘하겠다 싶은 사람, 돈도 적게 들은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예전에 맡겨봤더니 부실 시공을 하고 세금도 제때 안 내고 제대로 국가의 어떤 뭐 이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이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입찰 참가 자격에서는 뺀다 이 말이야. 지금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은 빼버려요. 참가 자격을 제한해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건설회사인데 내가 참가 자격이 제한됐어요. 이번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고가 났어요. 야, 이런 법이 어딨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투고 싶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싶단 말이야. 공법관계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사법관계면 그냥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길이 달라져요. 빨리 판단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행정청이 동그라미예요.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 이거는 공법관계입니다. 이거는 취소소송 제기하면 돼요. 이에 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입찰 참가 이렇게 입찰 공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들을 토지개발공사 등이 입찰 참가 공고를 냅니다. 역시 어떤 업체들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놨어요. 야,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야. 다투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관계입니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행정청이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 공법관계, 공사들이 참가를 제한하면 사법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면 암기를 해놔야죠. 별표. 그 다음에 국가배상, 그 다음에 뭐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은 학자들은 다 이건 당연히 공권이라고 봐요. 공법상의 행위라고 봐요. 따라서 행정법원으로 가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건이라고 보고 민사로 해결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사법원이 제기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학설하고 실제 우리 실무가 돌아가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중에 국가배상을 배울 때 이 얘기가 나와 있겠어? 안 나와 있겠어? 당연히 나와 있겠지. 그걸 배우고 이걸 읽으면 아주 쉽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배운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가 공법관계라고 파악한 경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오른쪽에 사법관계라고 파악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1번에 세 가지 판례가 있어요. A급이에요. 2번 A급, 3번 A급, 4번 A급, 5번 A급, 6번 A급, 7번 A급, 8번 A급, 9번 B급, 11번 뭐야? 9번이 없어져. 이를 누가 하나 빠뜨렸다. 관계 없어요. 에이씨. 10번 B급, 11번 AA급, 11번 B급, 13번 아까 했던 거예요. A급, 14번 B급. 사법관계라고 파악한 거 1번 AA급 환매권 나오면 사법관계. 환매라는 건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환매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배우거든요. 간단하게는. 환매가 뭐냐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내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월드컵 경기장도 안 짓고 내 땅을 그냥 갖고 가가지고는 그냥 빈 공터로 놀리고 있어요. 그 옆에 땅은 지금 막 땅값이 올라가고 다들 막 좋아가 죽어주고, 나는 그 수용만 안 당했으면 내 땅값도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익적으로 활용도 안 하잖아요. 다시 돌리도 이거예요. 그게 환매예요. 재매매. 다시 사자. 다시 사는 거니까 뭐예요? 환매, 매매죠. 따라서 사법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A급. 2번 A급. 잡종재산이란 말은 공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말해요. 뒤에서 배워야 잡종재산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법관계. 잡종재산이란 말이 나오면 용어가 좀 그렇죠. 잡종재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나올 거야. 3번 A급, 4번 B급, 5번 A급, 6번 A급, 7번 A급, 8번 A급, 미쳤어. 9번 B급, 10번 A, 11번 A, 12번 아까 했던 거예요. 전력공사가 그 밑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자, 뭘 봐야 돼요? 공사냐 행정청이냐. 공사니까 무슨 관계? 사법관계. 그렇죠? A급. 13번 대부계약을 해서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했다고 약정한 경우에 배상했던 시스터 나에서 C급. 14번 가오납금 반환은 A급. 자, 곳곳에서 부당이득에서 배울 거고요. 그렇죠? 입찰 참가 보증금 기과 귀속 조치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해당하는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혹 한 두세 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다시 돌아와서 체크해서 별표해서 암기해두고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곳곳에서 언급이 되는 걸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 법률관계의 종류. 이미 아까 했어요. 조직법적 관계가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용법적 관계. 조직법적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조직법적 관계는 뭐예요? 행정주체 상호 간에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이런 거는 나중에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되고요. 행정주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관청과 관청 사이에 다툴 수 있겠죠. 환경부와 국토부가 다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공무권 간의 관계. 공무원 간의 관계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작용법적 관계.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함으로써 맺는 관계. 자, 이 관계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아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관계는 다시 두 가지였죠.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공법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진짜 공법관계, 제대로 된 공법관계는 뭘까요? 권력관계가 이제 제대로 된 거겠죠. 그래서 본래적 공법관계를 말해요. 이 개념은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관계,
2번에 관리관계. 자,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권력관계는 어디서 배우죠? 나중에 행정행위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걸 배우면 이런 효력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다 배워요. 4번만 알아두죠? 이런 권력관계는 공법 원리가 지배하고, 동그라미, 공법 원리, 쟁송은 행정쟁송에 의하게 되겠죠? 이에 반하여 관리관계는 도로를 관리한다, 병원을 운영한다, 이런 걸 이제 관리관계라 그래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운영한다, 원자력 병원을 운영한다, 공원을 보수하고 관리한다, 이런 게 이제 관리관계란 말이야. 자, 이런 건 셋째 줄에 비권력적인 관계인데, 자, 문제는 3번이죠. 이러한 관리관계는 위에서 내려오는 처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이 적용되고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그게 특이한 거죠. 그게 별표예요. 암기. 그죠? 관리관계는. 근데 예외적으로 사법뿐만 아니라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법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 소송에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원칙은 근데 사법관계고 민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3번만 별표해 두시면 돼요. 그 밑에 비권력관계란 말은 몰라도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사법관계. 자, 사법관계는 다른 말로 국고관계란 말을 써도 돼요. 국가의 곳간 곳자 창고관계. 이게 국가지만 공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하고 똑같이 행위를 하는 거. 사법관계. 국고관계라는 것은, 사법관계라는 것은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걸 말한다. 2번,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둘째 줄 사법의 적용을 받고요. 셋째 줄 제일 끝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사법관계는 예컨대, 자, 예컨대 동그라미, 그 예를 알아놔야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가 사인과 물품 매매 계약, 컴퓨터 구매하고 내가 구매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 내가 집 지어달라, 시에서 집 지어달라, 똑같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 잡종재산 매각, 내가 필요 없는 땅을 판다, 국가가 필요 없는 땅을 그냥 판다, 똑같아요. 매매 계약이에요. 잡종재산 매각 동그라미. 어떤 회사가 회사채를 모집한다, 국가가 국채를 모집한다, 똑같아요. 세모. 자, 이런 것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만 공공하수도 이용관계나 공공하수도료 부가징수관계는 요거는 공법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상수도료 부가관계, 하수도료 부가관계, 요거는 거는 이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그 다만만 동그라미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법작용에서 배우면 됩니다. 핵심은 행정사법관계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정사법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사법관계가 네모를 쳐놓고 행정을 요렇게 해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행정사법관계는 어디까지나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또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 대신 완전 사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행정법적 원칙 같은 것들도 같이 꾸며주는, 같이 적용되는 사법. 그래서 이걸 행정사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행정법이 조금 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자, 행정사법관계는 셋째 줄에 공법 원리에 의하여 조금은 적용을 받는 사법의 적용 동그라미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 동그라미에 의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대신 자세한 건 원래는 뒤에서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지금 좀 답답하죠? 이씨, 뭐야, 머릿속 뭔 말인지 모르겠죠? 괜찮다 이 말이야. 니만 괜찮지? 괜찮아 하라고. 지금은 좀 짜증나지만. 자, 행정과 관련된 공법관계. 자, 갑과 을의 법률관계,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 사이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야. 법률관계라는 건. 어떤 사람, 주체하고 어떤 주체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거야. 행정법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거는 갑이지만 여기는 누가, 한쪽은 누가 될까요? 행정 주체와, 한쪽은 주체의 상대방 또는 객체라고 해도 되고요. 하여튼 행정의 주체하고 행정의 상대방하고의 사이에 어떤 권리와 의무와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지, 이게 행정법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행정 주체와, 주로 상대방은 국민이겠죠. 자, 이들 사이에 권리니까 민법에서는 그냥 권리 의무라 그러는데 우리는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준다? 공법이니까 공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공권리, 공의무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공권리가 어떻게 되냐, 공의무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공권리도 리자를 빼고 그냥 공권 이렇게 합니다. 공권, 공의무, 권리, 의무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법 관계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도 그런 걸 배워요. 갑에는 어떤 게 갑이 될 수 있는지. 사람이라야 민법에서는 갑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은 다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나요?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연인이 있고요. 자연인이 뭐예요? 우리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자연인. 자연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법인이란 말 안 들어봤어? 법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게 법인이에요. 법인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다고. 자, 내가 삼성전자한테 스마트폰 100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줄 의무가 있죠. 돈을 받을 권리는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누가 가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그게 주체의 의미예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는 이런 걸 배우는데, 그래서 민법에도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런 것도 배우고요. 몰라도 되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가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행정 주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행정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어떤 공권이 있고 어떤 공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제일 먼저 행정 주체는 어떤 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했어요. 첫째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행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응? 행정의 주체가 누구야? 꼬레야. 대한민국 국가가 행정의 주체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 자, 지자체는 크게는 공공단체가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인데 분명히 공무를 위탁이란 걸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인인데도 이런 일을 할 때는 요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의 주체라고 봐줍니다. 공익을 위해서 뭔가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공공단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처음에 지자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당연히 행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공조합이 있어요. 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조합들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행정의 주체라고 봐요. 따라서 이런 조합은 땅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보상금도 주고 막 그래요. 공공재단이란 것도 있어요. 학술진흥재단. 그 다음에는 영조물 법인이란 게 있어요. 이런 게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은 행정의 주체란 말하고 행정기관이란 말하고 행정청이란 말이 이제 많이 쓰여질 건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이 말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정의 주체란 말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 그걸 주체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국가죠. 자,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 들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누가 부과해야 되죠? 원래는 국세면 누가 부과해야 돼요? 국가가 부과해야죠. 국세니까. 근데 국가가 어떻게 일을 해요? 대한민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누가 하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누구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을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 적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세무서라는 걸 만드는 거야. 국세청 밑에. 국세청을 두는 거야. 국세청.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둬요? 환경부를 두고. 그렇죠? 환경부 안에는 누가 있어요? 기관으로. 환경부. 제일 위에는 장관이 있고요.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이 있고, 환경부 차관이라는 기관이 있고, 환경부에 무슨 국장이 있고, 무슨 국장, 무슨 과장,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일을 하는 거야, 얘들이.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다 행정을 하는 기관을 둔 거예요. 삼성전자는 주체죠. 삼성전자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어떤 뭐 M&A라든지 이런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누가 하죠? 기관을 두는 거야. 이사들을 두는 거야. 이사들을. 그 중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들도 있고. 이것들이 기관들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 얘 이름으로 계약을 맺죠. 이게 대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자, 컴퓨터를 100대 팔았어요. 돈을 받을 권리는 누가 있나요? 기관이 행위를 했지만 그 권리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예요? 주체한테 권리가 기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삼성전자가 직접 권리 의무를 가지는데 삼성전자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기관을 둬서 일을 시킨다고. 그렇죠? 나라는 이게 있는데 분필을 잡아야 돼. 내가. 나는 어떻게 분필을 잡지?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물건을 잡는단 말이야. 그렇죠? 내 손이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죽여놨어. 죽이는 거 아니고 하여튼 반티를 만들어놨어. 눈을 실명시켜서 한 방에 그냥. 그러면 나는 무슨 의무가 있는 거죠? 나의 기관이 팔이 눈을 때렸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의무는 내가 지는 거야. 대표이사가 나쁜 짓을 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삼성전자가 져야 된다고. 대표로서 했으니까. 국가가 환경부 장관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환경부 장관이 개인 돈으로 주나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가 권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행정기관은 많이 들 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국장, 과장, 위원회 등등. 그 중에서 우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뭘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놈들이 있어요.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 국장 등등이 있겠죠. 자, 무슨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 국장이 결정을 해서 장관한테 기한을 올려요. 그러면 장관이 그래 허가 내줘 해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그 허가가 나올까요? 장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 허가가 장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허가는 누가 준 거야? 대한민국이 준 거야. 국가가 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무서장이. 세무서에도 기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서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그 밑에 뭐 세무과장도 있을 거고 쭉 있겠죠. 그 중에서 세금 부과는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세무서장이 도장 꽝 찍겠죠. 그 세무서장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기관, 그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으면 대표이사격이에요. 이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나요? 기관에 기속이 돼요? 기관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팔이야, 팔. 내가 지는 거예요. 주체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게 행정주체예요. 자, 행정기관, 행정청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대구시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시장의 이름으로 대구시장은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행정청은 누구예요? 대구시장이 되는 거야. 자, 이 지방세 부과처분이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다퉈야 돼요? 원래는 나하고 지금 대구시하고의 다툼이에요. 하지만 원래는 대구시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취소소송에서는 대구시를 피고로 하면 또 누가 대표로 나와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구시장을 피고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피고 적격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이 세금을 부과해서 잘못되면 나는 이 행정청을 피고했어야 돼요. 원래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되고 지자체단체면 자치단체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아까 사법상 사법관계라 그랬잖아요. 국가배상도. 누굴 피고로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피고에다가 써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세무서장이면 세무서장이라고 써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된다고. 원래 손해배상할 의무는 누가 지는 거야? 세무서장이 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배상할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피고가 누가 된다? 주체를 적어야 돼요. 근데 항고소송은 예외적으로 행정청을 적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아직 여러분이 소송법을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해가 가면 좋고 이해가 안 가면 수시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체란 말하고 기관이란 말하고 청이란 말을 이제 구별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행정 주체는 대부분은 국가를 생각하면 돼요. 지자체. 자, 지자체는 가끔씩 지방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나와요. 지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지자체가 있고 특별 지자체가 있어요. 특별 지자체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낙동강의 어떤 뭐 유지 보수 행위를 둘이 뭐 7대3으로 이제 비용을 나눠서 가지자라고 협약을 맺는 거야. 자,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지자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협의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 지자체가 돼요. 몰라도 되고요. 보통 지자체, 일반적인 지자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알아요? 여러분 선거 몇 번 해요?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해봐야 알지 뭐. 예? 그날은 노는 날이지. 예? 광역자치단체장 하나 뽑고 기초자치단체장 또 한 명 뽑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예요? 서울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안에 종로구, 관악구, 동작구 이런 게 동작구청장을 뽑는 게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관악구. 자,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는 광역지자체. 대구광역시 안에 중구는 수성구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된다고.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자, 포항으로 가볼까요? 포항시는 광역지자체예요? 기초지자체예요? 포항시 그 위에는 뭐에 포항시가 들어가 있죠? 경상북도. 그 경상북도가 광역지자체야. 그렇죠? 대구광역시하고 레벨이 같은. 그 밑에 대구시 수성구하고 경상북도 밑에 있는 포항시는 같은 레벨이야. 기초자치단체예요. 근데 포항에 가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시 중구가 또 있어요. 포항시 남구가 있어요. 걔들은 뭐야 그러면? 걔들은 그냥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렇죠? 서울로 올라가 보면 분당을 가보면 성남시 분당구예요. 성남시가 경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근데 성남시는 꽤 커요. 그래서 수정구, 분당구 이렇게 나눠놨어요. 거기에도 구청장이 있어요. 근데 그 구청장은 뭐 의미가 뭐예요? 동장하고 비슷한 거야. 워낙 근데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 분당구청에 있는
관용 차가 하나 있어요. 그 차는 누구 거예요? 누가 권리를 가지죠? 경기도 성남시 거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분당구가 권리를 가지는 건 없어요. 왜? 그거는 자칫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니까.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발 좀 선거 좀 해, 투표 좀 해. 그래야 뭘 알지. 네? 됐죠? 그렇게. 자, 다음 중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놨어요.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 중구, 그 다음에 울릉군. 답이 뭐예요? 포항시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중구는 기관에 그 안에 한 부속 뭐에 불과한 거예요. 중구 거는 누구죠? 포항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나와요. 사실 기초 지방직 문제는 이제는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놔야 돼. 혹시 모르니까. 다음 중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포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는 누구 할까? 공무수탁사인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네? 대통령이 답이지. 대통령은 주체가 될 수 없잖아. 기관일 뿐이죠. 답이 이거야. 법무부 장관 답이야. 기관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권한만 가지는 거야. 권한. 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리는 가지죠.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리라는 거는 국가가 가지는 거야. 그런 의미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자, 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을 조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 뭐예요, 여러분? 농민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농업협동조합이에요. 재개발조합.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주체라고 봐줍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관리처분 이런 거 다툴 때는. 특이하죠.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재개발 조합 민간인들끼리 주끼리 만들어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사적인 단체인 것 같은데 주구 아파트 새로 올리는 건데도 공공조합이라고 해서 행정법상 행정주체라고 봐줘요. 당사자 소송 이런 걸 제기해야 됩니다. 특이하죠. 재단은 학술진흥재단 이런 거. 학술진흥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는 뭐죠? 공법관계라고 봐요. 영조물 법인은 영조물이 뭐냐면 인적, 물적 이런 시설이 합쳐진 걸 영조물이라고 불러요. 자, 교도소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죠? 교도관들, 그 다음에 교도시설들, 그게 하나에 합쳐서 안양교도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양교도소는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그러면 안양교도소에 있는 이 곤봉은 애들 때릴 때 쓰는 이 곤봉은 누가 소유권을 가질까? 누가 권리를 가질까? 교도소? 교도소장? 교도소장 개인 거예요? 교도소 거라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거라 그래야 돼요. 국가 거라 그래야 된다. 왜? 교도소는 영조물에 불과해요. 영조물을 법인으로 지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영조물 법인이 됩니다.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은 어떨까요? 교수들, 교직원들, 시설물들의 결합체예요. 따라서 영조물이에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전남대에 있는 그 공용 버스들 있죠? 그 누구 거라 그래야 돼요? 국가 거라 그래야 돼요. 아직 영조물에 불과해요. 교육부 산하의 한 기관에 불과해요. 그거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이거는 한 3년 전에 법인으로 법을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등록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법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조물 뭐가 된 거야?
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뭐 이런 것들은 몇 개가 지금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도 지금 영종물 법인이 되어 있어요. 시험은 서울대학교만 그나마 하나 나오는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전남대, 제주도 제주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애들이.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안에 경북대학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자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분명히 사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아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행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선의 선장. 원양 어선의 선장들은 이 공무원이에요? 행정 주체라고 볼 수 없죠. 사인이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길에서 술 처먹고 이렇게 막 뭐 깽판 친다 그럴까? 하여튼 사고를 치고 있으면 누가 이 사람을 제지를 하죠? 경찰. 국가가 그 경찰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어요. 심하면 막 끌고 가고 감금을 시켜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원양 어선을 타고 태평양에 가지고 참치를 잡고 있어요. 아니 선원한 놈이 술 한잔 먹고 깽판을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인과 사인기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깽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팔을 꺾어 가지고 집으로 끌고 와갖고 밑에 지하실에 가둬놓고 정신 차리게 해준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체포 감금죄가 돼요. 처벌을 받아요. 뜻은 좋았으나 개인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못하게 돼 있다고. 자, 사선의 선장. 원양 어선 안에서 어떤 놈이 깽판을 치고 있어요. 총이나 뭐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제지하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원법에는 사선의 선장한테 이런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선장은 뭐예요? 사인이지만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이런 거는 행정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행정기관이면서 행정의 주체라고 그냥 봅니다. 주체, 기관일 것 같은데 주체라고 봐요. 그렇게 익혀놔야 되는 거죠. 주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립대학을 나왔어요. 학사 학위를 보면 제일 밑에 누가 적혀 있어요? 뭐 사립대학교 무슨 총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사립대 총장은 국가기관이에요? 사립대인데 사학재단이잖아요. 사인이 국가가 주는 학위를 준단 말이야. 그거 인정할 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되죠. 역시 교육법에 사학재단에게 교육부 장관이 학위 수여 권한을 걔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총장이 이제 학위를 주면 이거는 국가가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이럴 때 사립대학교 총장은 뭐가 되는 거야? 학위 수여라는 국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그 사람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르고 행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주체이면서 행정기관이면서 행정청이기도 한 거야. 총장 지 이름으로 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골목길에 가보면 요새는 많이 없는데 우체국도 아닌데 우체국 같도. 우체국도 아닌 우체국 같은 뭐지? 이 노래 제목 같네. 네가 아닌 내가 아닌 뭐 그런 게 있다 이거. 자, 별정 우체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우체국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사인인데 국가로부터 별정 우체국장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증명도 보내고 소포도 보내고 이런 우편 최신 업무는 원래 국가가 하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데 사인한테 위탁을 해준 거야. 그쪽에는 우체국이 머니까 사인한테 이제 네가 좀 하라고. 이때도 뭐예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인 거야. 그래서 우편 최신 업무를 할 때는 행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공무수탁 사인, 얘들 대충 이제 알겠고, 자, 핵심은 이 공무수탁 사인은 그냥 쉽게 인정하면 되겠어요?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장관이 봐서 야, 이거 나는 뭐 사인한테도 넘겨주면 좋겠네. 사인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의 할 일을 지멋대로 장관이 나 하기 싫어. 사인 아무나 뽑아가지고 네가 좀 해. 사인한테 너 경찰권 네가 좀 행사해. 이런 걸 함부로 주면 안 되지.
따라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다. X. 그렇죠.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공무수탁 사인이 이 국가가 하는 일을, 이제 사인의 선장이 이 사람을 체포 감금하는 과정에서 너무 열받아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놈을.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와서 백합판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국가 없으니까. 그 선원들끼리만 입만 맞추면, 그래서 외국 원양어선 타고 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지만 죽어서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는 얘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저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사선의 선장한테 돈 달라 그래야 될까? 국가 배상으로 갑니다. 나중에 배워요. 국가배상법에상의 공무원이 뭘 잘못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공무원 안에는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도록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라고 봐줍니다. 여기 조금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은 주체라고 보잖아요. 주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도 지가 져야죠. 근데 국가가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게 뭐예요? 피해자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국가는 돈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무리 없더라도 빌렸으라도 줄 거 아니야. 세금을 걷어들였으라도. 근데 개인한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개인은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배상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좀 체계는 안 맞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주체에서는 조금 봐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여러분이 민법을 안 배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설명하는데 지금 1시간을 해버렸다. 큰일 났네. 너무 자세하게 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확 나가야 돼. 또 나가기가 좀 애매하네. 정리만 빨리 하죠. 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라는 것은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자, 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이 있다. 됐어요. 이따가 배울 거고. 행정기관이란 말하고 행정청이란 말하고 행정주체란 말을 구별해보자. 행정기관은 그 기관을 통하여 이제 사무를 집행한다. 대통령, 총리, 장관, 국장, 자, 이런 사람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자, 기관에는 제일 위에 있는 짱을 행정청,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은 의결만 하는 기관, 어떤 기관은 보조만 하는 기관, 어떤 기관들은 보좌만 하는 기관 등등이 있다. 큰 의미 없어요. C에 지비가 있죠. 그게 별표인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몰라요. 당사자,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행정청은 행정주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은 주체가 원래 당사자가 돼야 되니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도 행정청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과 심판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데 기관을 피고로 적어주게 돼 있는 거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나중에 이제 소송 다 알아야 되니까 중요하긴 한데 별표 한 개는 해놓고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나중으로 밀어놔라. 뒤에 배우면 알게 됩니다. 3번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과는 기관에 기속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기관이 속한 행정주체에 기속된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 종류. 국가는 가장 시원적인 행정주체다. 그렇죠? 가장 처음부터 있는 주체다 이 말은 뜻이고, 공공단체는 다시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는 보통 지자체와 특별 지자체가 있다. 그렇죠?
자, 지자체는 다시 보통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뭐 조합 만들고 이런 걸 말하고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통 지자체는 상급 지자체, 다른 말로 광역 지자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 위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시군구가 이제 자치단체다. 그 위에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는 행정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고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그 안에서 나눈 분당구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그게 별표. 조합은 사람의 모임. 여러분 사단법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게 뭐예요? 노인들이 단체를 만든 거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 공공조합은 지역하고는 관계없죠. 지역을 기초로 하는 건 지자체. 공공조합은 뭐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농지개량조합, 뭐 상공회의소, 변호사회 이런 게 이제 사단이 되고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구성원이 존재해요. 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성원이란 말을 써요. 3번 재단이 뭐예요?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예요. 재단에는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학술진흥재단에 가보면 직원들 많은데요? 그거는 직원이지 구성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니까 조합원은 구성원이란 말을 써요. 근데 재단에는 사람이 구성원이 아니죠. 그냥 직원만 있을 뿐이지. 뭐 중요하진 않은데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정도. 학술진흥재단 정도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은 인적 물적 시설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걸 말한다. 그렇죠? 니은은 됐고 각종 공사 동그라미, 국책은행 동그라미, 서울대학교 병원 동그라미 뭐 그런 것들이다. 리얼 국립대학교는 아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단 서울대학교는 11년도부터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시행되면서 영조물 법인이 되었다. 서울대학교만 동그라미 하나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은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사인을 말한다. 자, 이때 공무수탁 사인은 자연인이 이제 공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법인이 공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가 공무 위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비교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행정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이 행정보조자는 그야말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행정보조자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어요. 또 둘째 줄에 공의무 부담 사인은 이는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부담하는 사인이에요. 자,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공무수탁 사인하고 행정보조자 동그라미, 공의무 부담 사인 동그라미. 얘들하고는 다르다. 왜? 공무수탁 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경찰권을 행사하고 학위를 수여하고 이런 거죠. 보조자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정도 되고 공무수탁 사인은 얘는 자,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세모. 아까 얘는 안 들었는데 뒤에 배울 거고요. 사립대학이 학교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거 아까 했죠? 동그라미. 선박 항의 중에 상선의 선장이 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거 상선의 선장 동그라미. 별정우체국 동그라미. 뭐 그런 게다.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를 뭐라고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례 AA급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이제 다니면 봉급을 어떻게 주냐면 이미 소득세를 빼고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봉급 통장에 입금을 시켜줘요. 이게 소득세 원천 징수 행위라 그래요. 이걸 원천 징수해놨다가 회사에서는 이걸 세무서로 대신 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과연 공무수탁 사인일까 이 말이에요. 세금을 거둬들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떨까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원천 징수 행위는 법에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법에서 각 사장들한테 대표이사들한테
너 봉급 줄 때는 미리 빼놨다가 나한테 납부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필요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원천 징수 의무자는 행정청이라는 거예요?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공의무만 부담하는 사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A급이.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오늘날은 제일 끝에 행정주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행정주체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법적 근거. 공권리의 행사가 이전되는 거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별표 2개.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조직법 6조 3항, 지방자치법 등등에 보면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위임을 하게 돼요. 자, 법률과의 관계. 법률관계. 수탁 사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자, 위탁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사인한테 뭔가 위탁을 했다는 것은 둘째 줄 공법상 위임관계 동그라미. 공법상 뭔가 권한을 뭔가 일을 맡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임관계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이렇게 공무수탁 사인은 위임을 받으면 행정주체로서 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수탁을 받으면 돈 안 된다고 해서 지멋대로 수탁을 중단하면 안 되겠죠? 별정부 시국 지정해놨더니 돈도 안 되고 내일 당장 문 닫아버리고 지멋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성의 의무 이런 게 있을 거다. 상식이고 중요하지는 않고요. 수탁 사인은 당연히 위임자인 국가나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공무를 위탁했으니까 제대로 얘들이 하는지를 감독하겠죠. 중요하지는 않고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국민과의 관계는 자, 수탁 사인은 여기가 중요하죠. 공무 수탁 사인은 외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 주체로서 나타난다. 하나의 행정 주체다. 또한 2조 1항 1호의 행정청이기도 하다. 결론은 뭐야? 공무 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이름으로 뭔가 표시를 하니까 행정청이기도 하다. 됐죠? 따라서 권리 구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공무수탁 사인이 처분을 한 거야. 행정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처분에 대한 쟁송은 다음 페이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까요? 아까 어떤 처분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요 놈을 피고했어야 돼요. 요 놈을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이 한 처분은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여기다. 당연히 지 이름을 써요. 공무수탁 사인 도장 꽝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고를 누굴 써야 돼요? 요 놈을 쓴다. 국토부 장관이 얘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공무수탁 했는데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이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았으니까 공무수탁 사인의 명의를 한다고. 그러면 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내가 다투고 싶잖아요. 피고를 누구로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돼, 얘를 써야 돼. 항상 찍은 놈, 요 놈을 피고로 해요. 따라서 누굴 피고로 한다고?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방으로 별표 2개. 비교 위임행정청 X 이렇게 내겠죠. 공무수탁 사인이 한 처분에 대하여 시수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다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체와 주체끼리니까 역시 공무수탁 사인이 주체이기도 하니까 역시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국가배상은 좀 특이하게 다르더라 이 말이야. 자, 제일 마지막에 최근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탁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행정객체. 행정객체란 행정주체의 작용에 대해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이때 사인은 대부분은 국민이 되겠지만 이런 공공조합이나 서울대학교도 역시 국가에 가끔씩은 객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 되는 거죠.
하지만 2번이죠. 국가는 시원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통설 판례다. 동그라미. 원래는 될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에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외워놔야 돼. 더럽지만. 됐죠? 자, 됐고. 자, 시간이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죠.